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경향신문 박병윤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늘 자존감 점수 100점이라고 제 스스로를 얘기하는데 저보다 한 100점 더 높으신 우리 박병윤 기자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어요. 네,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윤 기자님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가 깨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우리 기자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계절 이야기 해주신다는데 우리 네. 박 기자님은 어떤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봄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날이 따뜻해지니까. 단순하군요. 네. 아직 철이 안 드셨군요. 그리고 제 산의 색깔이 초록색이 막 올라올 때 맞아요. 저는 그 색깔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저는 봄하고 여름 사이에 네. 아주 진한 초록색이 되기 전에 그 연두빛 정말 맞아요. 생명의 색깔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엄마 되고 나서 그 계절이 더 좋아졌어요. 꼭 우리 아이들 같아서 참 좋았는데요. 네. 경제도 계절을 탄다고요. 그렇죠. 우리 사람도 계절을 타고 네. 경제도 타고. 왜 경제가 계절을 탈까요? 사람의 심리가 담겨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우리가 경제를 아주 다르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활동하는 것들, 내가 물건을 사고, 네. 그다음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많이 이루어지죠. 겨울에는 두터운 옷을 사게 되고, 네. 여름에는 얇고 짧은 옷을 사게 되고, 또 여름에는 우산을 많이 사게 된다든가, 근데 겨울에는 스케이트화를 사게 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다 계절마다 소비하는 것들, 네. 그리고 소비하는 성향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계절적인 영향이 있고요. 또 우리가 보너스를 타는 계절이 또 따로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경제는 계절을 탄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과 관련된 경제 용어도 많고 증시 용어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네. 캘린더 효과라고 한다면서요. 네. 특정 시점에 주가가 강세 또는 약세를 보이는 현상을.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캘린더 효과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마 신문이나 방송을 보시다 보면 연초 효과다. 1월 효과다. 저희 주식하는 시간에 그 네. 얘기 했었어요. 예, 나오죠.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월이라서 사실은 1월 효과, 연초라서 우리가 네. 연초 효과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비단 1월뿐만 아니라 4월도 있고요. 썸머랠리 이런 산타랠리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어떤 시점에 따라서 많은데 특히 증시 쪽에서 아무래도 증시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제 증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비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또 물가라든가 생산 이런 거시 경제 전반에 있어서도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낼 때 보면 계절 조정을 꼭 하게 됩니다. 자, 그럼 1월 효과부터 알아볼게요. 당연히 1월 달에 다이어리 쓰면 그때 네. 우리 가계부 인터뷰했는데 자기 아내는 가계부 5년째 1월 달만 쓰고 있다고. 네. 그 얘기한 것처럼 1월에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니까 1월 효과라는 건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작년 말부터 너무 주식이 안 좋아가지고 네. 작년 10월부터 우리 코스피가 추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나스닥이라든가 미국과 또 일본 주가들이 추락을 해서 우리가 올해 연초 효과 없지 않느냐 네. 했는데 지금 주가가 또 어느새 또 2100을 오가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오르더니 2100까지 와버렸는데. 그럼 1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까지는 보면 상대적으로 1월 효과가 발생을 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오를 이유가 크게 없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계속 반도체 경기 앞으로 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1월 달에는 또 살짝 오르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1월 효과입니다. 특별한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꼭 1월에는 주가가 오르더라. 이게 1월 효과인데 사실 1월 효과는 경제학적으로도 상당히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도 비슷한 현상이 많이 벌어지니까 경제학자들도 또 궁금하면 또 못 참잖아요. 여러 가지 사례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 1월 효과 최초에 나왔던 것은 보면 1942년에 주장이 되었다. 라고 네. 지금 알려져 있는 게 정설입니다. 투자은행가인 와치텔이라는 사람이 1925년 이후에
1942년까지 네.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매년 1월 중순에는 소형주들이 다른 주식에 비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더라. 아, 소형주가.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통령 임기 4년 차 중에서 미국의 기준이니까요. 3년 차 때 이런 현상이 이상하게 뚜렷하더라. 이유가? 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이제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나오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이 다른 나라는 어떤가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영국, 일본, 독일 등도 최근까지도 보니까, 1월 주가가 전체 월 평균 상승률보다 2%포인트 정도 높게 오르더라. 이게 발견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 1월 효과가 왜 발생하느냐, 여기에 대한 뚜렷한 해답은 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이 하는 게 그 상황에 대한 패턴을 더 분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1월에는 대체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니어리 이펙트다. 그러니까 이제 1월 효과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1월에 오를까? 그러게요. 네, 이제 이 분석을 다양한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이걸 계량적으로 경제학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직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네. 먼저 첫째가 아까 말씀하셨던 심리적인 효과, 분명히 무시하지 못한다. 예.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올해는 좀 오르겠지. 우리 항상 1월에는, 올해는 잘 되겠지. 이런 기대를 누구나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새 마음 새 뜻으로 작년에는 투자 손실을 봤지만 올해는 해보자. 네. 이런 생각이 생기는 것도 이제 1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심리적인 효과를 무시를 못 하는데 이와 함께 그래도 우리는 경제학으로 봐야 되니까 좀 그렇죠. 경제적으로 이유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세금이라든가 보너스, 기업 실적 발표 같은 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이 전부 다 일단 미국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미국의 경우는 소액 주주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 차익을 과세를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대주주만 과세를 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제가 주식을 투자를 해서 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결산이 항상 보면 매년 12월에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 양도 차익을 과세를 할 때를 보면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번 게 있을 거고 또 잃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이거 두 개를 같이 계산을 합니다. 내가 한 주식을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다른 주식을 투자를 해서 30만 원을 잃으면 7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이 되면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주 같은 경우는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제가 되니까 내는 세금이 적게 낸다.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우량주, 좋은 주는 미처 팔지 못하겠고 또 그건 또 보통 또 상승을 하니까 근데 별로 좋지 못하게 생각했던 소형주를 중심으로 가벼우니까 팔더라. 혹시 그래, 그게 12월 달에 이제 그렇게 파는데, 팔고 나서 이제 1월이 되면 이제 세금 이슈는 끝났거든요. 다시 세금 다 내고 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돈은 가지고 있겠다. 네. 그동안 팔았던 주식 한번 사볼까? 네.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닐까? 라고 일단은 미국에서는 첫째 의심이 가능하다. 네. 보는 그리고 거고요. 또 연말에는 보너스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네. 이건 또 우리나라랑 또 같이 또 관련이 되겠죠. 또 1월이 되면 아무래도 12월 달에 받았던 보너스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그거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그러면 한번 재테크를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다시 슬금슬금 주식시장을 바라본다. 그래서 돈이 혹시 주식시장으로 더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도 보면 이제 지금 많이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런 실적 발표가 이루어질 때 여기에서 이제 좋은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 또 역시 상승 기류를 탄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옵니다. 자, 1월 효과. 왜냐면 오늘 1월 효과만 하고 마실 거예요? 아니죠. 1월 효과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고 1월은 어찌됐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그래서 1월 효과라고 한다 하셨어요. 1월 했으니까 우리 끄트머리인 11월 효과 한번 알아보죠. 네. 제가 이 11월 효과는 이제 끄트머리라기보다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주식도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장 선상으로 가는데 사실은 시작은 11월부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은 5월 전에 그 한 해에 장사 다 한다. 이런 좀 격언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은 상반기에 상승률을 다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중반부 이후는 조금 잠잠하다. 이런 게 이제 증시의 일종의 하나 격언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시작이 언제냐? 보통 잠잠하던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게 한 11월 정도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또 11월 효과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11월은 왜 잠잠하던 주식이 갑자기 꿈틀댈까? 그러게요. 추수감사절. 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네. 추수감사절 직후에 있는 대형 할인 시즌이 있으니까. 네. 역시 대형 할인 시즌이 되면 소비가 증가를 하고요. 소비가 증가하면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당장 도소매업이 영향을 받을 테고 또 거기에 물건을 파는 제조업체들이 있을 테고요. 소비 심리가 풀리는 거죠. 네. 중국의 경우는 광군제라는 게 있죠. 맞아요. 계속해서 뭐 몇십조 원을 팔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역시 그렇게 되면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고 그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면 주식으로 눈길을 돌린다. 그래서 11월부터 잠잠하던 주식이 슬금슬금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11월 효과를 이제 이어받는 게 바로 또 산타 랠리다. 12월. 네. 이 영향이 12월 가니까 또 상승 기류를 계속해서 타더라. 이건 뭘까? 12월 효과 이러면 되는데 12월에는 또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네. 예, 산타 랠리 이렇게 이름을 더 붙입니다. 귀에 와닿네요. 네. 산타랠리, 이거 왜 크리스마스 때도 오를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를 전후해서 주식이 오르면 크리스마스에 선물 우리가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네. 예,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줬다. 이런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타랠리 이름이 붙었습니다. 12월도 마찬가지죠. 12월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박싱데이도 있고요. 그 시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죠. 가족들이 또 모이면서 선물도 많이 사고. 그렇죠. 예, 특히 애들 크리스마스 선물은 또 중요하니까. 우리도 많이 뜯기잖아요, 12월에. 겁나죠. 겁나요? 네. 또 연인들끼리 사랑을 나눈 것도 크리스마스니까 네. 이때도 또 소비가 또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지금 회복이 되고 이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기업 심리도 좀 나아질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잠잠했던 그런 이제 투자가 주식 투자의 그 기운이 좀 네.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11월부터 불붙기 시작하던 게 이제 12월 가면 상승 기류를 타고 네. 요게 이제 제대로 불붙으면 1월 가서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 그래서 보통 11월부터 쭉 가는데 요 상승 기류는 한 2월까지는 간다. 네. 그래서 1, 2월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연초 효과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11월부터 시작해서 쭉 오르다가 아까 말씀하신 4월쯤 네. 끝나고 쭉 계속 이렇게 잠잠하다 다시 11월에 오르는. 네, 그런 그러면 4월이 뭔가의 변곡점이 되는 거면 4월도 효과가 있겠네요. 네. 4월 효과 있습니까? 그래서 뭐 4월 효과다라는 또 용어도 있습니다. 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상반기 상승장의 이제 끝이 대충 한 4월 정도다라고 하는데 네. 4월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봄이 오니까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또 사람들의 심리가 풀리게 되고 또 하나는 건설업 같은 게 이제 본격적으로 기지기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럼 잠깐만요. 11월, 1월, 2월, 4월까지 계속 지금 주가 살아나는 건데 그때는 쭉 오르는 상대적으로 틈이니까. 상대적으로 상승 기류를 탈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주식시장의 격언이라는 그럼 거죠. 언제부터 떨어져요? 어느 달 효과부터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네, 근데 이제 4월 이후에 보니까 쭉 보니까 트렌드가 5월부터는 이제 꺾이기 시작하더라. 그럼 5월 효과라는 게 있어요? 5월은 할로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할로윈이요? 그건 네. 할로윈은 10월인가 11월인가 그렇잖아요. 네, 이게 5월 이후부터 10월까지 가는. 5월부터 10월까지 할로윈 직전까지 네, 가는 네. 그걸 주로 할로윈 효과라고 그러는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로 10월 달에 벌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할로윈 효과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5월부터 그 사이에는 또 중간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또 썸머랠리라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만 할로윈 효과라고 해서 이 5월부터 할로윈데이가 있는 10월까지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투자가 좀 잠잠해지는 그 시기를 할로윈 효과다. 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네, 썸머랠리까지 할 시간은 없네요. 안타깝게도. 그렇군요. 네. 썸머랠리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력 효과죠. 캐린다 효과에 대한 경제적 용어 경향신문 박병윤 기자가 풀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